안녕하세요. 장동원 미래스탁의 박 시장입니다. 3월 13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693.57포인트 0.44% 상승 마감했습니다. 금융주와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면서 외국인이 3,353억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간은 1,107억 원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코스닥은 889.93포인트 0.02%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1,403억 순매도, 기관은 693억 순매도하였습니다. 개인이 순매수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쇼크가 났는데, 예상치 상회로 쇼크가 났는데 미국 증시는 엔비디아가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금융주와 반도체의 강세로 코스피는 1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모습이고요. 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달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서 주주 환원 기대감이 커지면서 금융주들의 강세가 좀 지속됐습니다. 코스닥은 이 시총 상위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 상단이 제한된 코스닥 시총 상위, 특히 이제 3위 HLB가 신약 승인이 어려졌다는 이 출처가 불분명한 루머가 이렇게 전해지면서 HLB가 막 장중 15% 넘게 급락하면서 변동성을 크게 보였었습니다. 그러자 HLB 회사 측이 신약 승인 과정에 변수가 생긴 건 없다라고 밝히면서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온달러 환율은 1314.50원 0.27% 상승 마감했는데요.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지만 상회를 하고 또 연준의 이 통화 정책이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온달러 환율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AI,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괜찮았는데요. 미국의 엔비디아의 오라클의 주가가 급등하고 또 AI 시장 확대감이 지속되면서 AD 칩스, 아나페스, 가온 칩스, 삼성전자, 에이징랜드, 테크어잉 등 반도체 관련 종목과 여기까지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이고 이스트소프트, 폴라리스 오피스, 플리또, 바이브 컴퍼니, 엑셈, 산돌, 가비안 상한가를 갔죠. K&X 등 AI 챗봇 그리고 챗GPT죠. AI 챗봇 그리고 지능형 로봇, AI,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관련 종목들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특히 자람 테크놀로지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일부 누르모틱 반도체 테마가 한국 연구진의 누르모픽 기반 AI 반도체 세계 최초 개발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람 테크놀로지는 역사상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어, 수익을 많이 내준 종목이죠. 지난밤 뉴욕 증시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CPR을 이제 소화를 했는데 엔비디아의 반등 그리고 기술주 강세에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특히 이제 엔비디아가 7.16%, 오라클이 11.75% 이렇게 급등을 보이면서 엔비디아가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 속에 이 상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고 오라클 또한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급등세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오라클 최고 경영자가 이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매우 빠르게 신규 개설하고 기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고 있음에도 2세대 AI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크게 촉구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클라우드 인프라 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대규모 계약이 계속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 애저와 20개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이번 주에 3개의 데이터 센터를 추가로 주문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와 라이센스 지원 부분에서도 이 매출이 이게 이제 오라클인데요. 오라클의 이제 AI 수요 급증에 호조를 보이며 호실적을 이제 기록한 거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AI,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종목들의 일부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가비안은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용기기가 이제 K 미용기기가 작년에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하면서
글로벌 미용기기 의료 시장 확대 전망 소식에 APR, 비올, 레이저 옵텍, 제이시스 메디칼이 오늘 반등이 있었습니다. 이 클래시스와 제이시스 메디칼, 이 원텍, 비올 등 국내 주요 미용 의료기기 전문 기업들이 나란히 작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클래시스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상승하면서 장비와 소모품 매출이 늘었고, 비올은 실펌 X와 스칼렛 등 주요 품목의 공급 확대와 소모품 매출 증가 등이 실적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올해도 실적 전망이 밝은데 클래시스는 올해 예상 매출액이 역대 최고 매출액이 작년보다 24.9% 정도 증가한 2250억. 제이시스 메디칼과 원텍 비올은 자체적으로 올해 예상 실적을 공시하지 않았지만 증권가에서는 모두 최고 실적 경신을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미용 의료기기 시장이 소득 수준 향상과 소셜미디어 영향 확대, 또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 등으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글로벌 미용 의료기기 시장 규모가 2021년에는 약 150억 달러, 약 19조 6,500억 원에서 2030년에는 약 389억 달러, 약 50조 9,800억으로 커질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르기판 관련 종목들이 오늘 반등이 있었는데요. 삼성그룹 전자계열사가 유리기판 공동 R&D 개발 연구개발 착수 소식에 삼성전기, 필옵티스, YC캠, SKC 이런 이제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 유리기판 상용화를 추진 중인 SKC 같은 경우는 자회사 앱슬록스의 이제 유력한 협력사로 이제 거론되고 있는 이 ICD와 HP 테크놀로지도 시장에서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삼성그룹의 전자 계열사들이 꿈의 기판으로 알려지고 있는 유리기판. 유리기판이 이제 꿈의 반도체 기판인데요. 이 꿈의 기판, 반도체 기판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유리기판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서 연합전선을 구축을 하고 공동 연구개발 R&D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이제 반도체와 기판 결합에 대한 노하우, 삼성 디스플레이는 유리 공정 등의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삼성 전기는 부품 개설들과 이 유리 기판 연구를 함께 진행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또 지난 1월 달에 2024 CS 2024에서도 2026년에 유리기판을 본격 양산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 유리기판은 칩과 전자기기 사이의 연결을 최적화하는 반도체용 기판인데, 이 기존 플라스틱 기판에 비해 더 미세하게 회로를 새기면서 두께를 줄일 수 있는 데다 열에 강해서 대면적화와 고성능 칩 결합해 유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2차전지 전기차 관련 종목들의 일부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SK온이 현대차와 최대 80조의 장기 공급 계약 협상한다는 소식에 2차전지 전기차 일부 종목들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현대차, 에스코넷도 이제 급등이 나왔고요. 신흥 SEC, LNF, 한솔케미칼, 임팩, 삼화전기, SM코어 등 일부 2차전지 전기차 종목들의 움직임이 반등이 있었습니다. SK온이 현대차에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현재 양사가 현재 공급 계약을 협상 중이고, 계약 규모는 최대 80조짜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SK온과 현대차 수주 계약은 대략 590기가와트시 규모고, 금액으로는 최대 80조짜리 딜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SK온의 배터리가 내년부터 출시될 현대차 전기차 신모델에 순차적으로 탑재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배터리 셀 업체 1분기 실적 우려는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됐고, 영업이익 추정치의 추가적인 하향 조정은 제한적이라고 한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고요. 섹터 전체적으로 P, 판가, 그리고 Q, 출하량,
이제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2분기부터 북미 라인을 시작으로 실적 개선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특히 양극재 배터리 셀의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제한적임을 인지한 고객사들이 재고 빌드업이 2분기부터는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선, 전력 설비,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글로벌 인공지능 AI 확대에 따른 전력 수요 증대에 수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강원전선, 일진전기, HD현대엘렉트릭, 대한전선, 우진에텍, BHI 등 전선과 전력 설비 그리고 원자력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인공 AI 시장이 성장되면서 데이터 센터 확대에 따라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관련 이제 설비 확충이 좀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데 메타와 아마존 등 대형 IT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건설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또 최근 워싱턴 포스트도 미국 전역이 전력 부족 위험에 처해 있다. 이로 인해서 공공기관과 규제 당국이 이 부족한 전력망을 확장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계획을 파악하고 있다고 지금 보도하고 있었고요. 또 미 데이터 센터 전기 사용량이 2022년에는 17기가와트시, 2030년에는 35기가와트시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일론 머스크 CEO도 이 독일에서 열린 보시 커넥티드 월드 컨퍼런스에서 또 AI 발전에서 1년 전에는 신경망 칩이 부족의 문제였고 그 다음에는 변압기의 부족이 예측이 된다면서 그리고 다음은 전기 부족한 게 전기다. 전기가 부족할 것이고 내년에는 이제 모든 칩을 구동하기에 충분한 전력을 찾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이제 테슬라 머스크가 이제 CEO 사장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AI의 전력 소모를 해결하기 위한 이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원자력을 주목하고 있는데 또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작년에 원자력 발전소 운영업체 컨스텔레이션과 계약을 했고 또 버지니아 데이터 센터 발전에 원자력을 추가를 했습니다. 또 2022년 구글은 이제 핵 융합 스타트업 TA 테크놀로지와 또 2억 5천 달러 약 2,647억을 투자한 바 있고 2021년에 아마존 창립자 제프 베조스가 캐나다 원자력 기업 제너럴 퓨전을 공동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1억 3천만 달러 1,720억 약 1,720억을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방산업체 신규 수주 기대감과 향후 호실적 전망 소식에 방산주, 전쟁 테러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에스코넷, 코치테크놀로지, 퍼스텍, 스펙고, 포메탈, 현대로템 등 방위산업 전쟁 관련 테러 방산주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 방위산업 관련 글로벌 안보 환경이 본질적으로 변하고 있고 유럽에 비해 부진했던 중동에서 금수조치 해제로 인한 신규 수주 기대감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방부에서 강조해왔던 한국형 삼축 체계의 핵심 체계들이 양산을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의견으로 비중 확대를 제시한다고 언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 주요업들이 글로벌 PER 대비 올등한 매출액과 수주 잔고 그리고 수주 잔고를 토대로 4, 5년간 충분한 실적 성장이 보장되어 있어서 PER 대비 밸류에이션 차별화도 적용 가능한 시점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 종전 협상 준비 발언이 나오면서 우크라이나 재건과 건설기계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삼부토건, 데모, 국보, 현대에버다임, HD 현대건설기계, HD 현대인프라코어 등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기계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푸틴이 러시아 대선을 앞두면서 한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무기 사용 준비가 돼 있느냐라는 질문에 러시아가 국가 존립이 위협받으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고요. 다만 푸틴 대통령이 동시에 서방과 또 현실에 기반해서 우크라이나 정전 종전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협상은 우크라이나 재무장관을 위한 일시 휴전이 아닌 러시아 안보부장에 대한 진지한 대화여야 한다면서 평화적인 수단으로 해결하기를 원하며 우리는 이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네오 QLED, OLED TV 신제품 출시에 OLED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선익시스템, HB테크놀로지, EMNI, 인텍, APS, 동아일텍 등 OLED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2024년 네오 QLED TV 6기 발광 OLED TV 신제품을 국내 시장에 출시를 했고
AI TV 시대를 인공지능 TV 시대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네오 QLED 8K짜리 TV는 역대 삼성 TV 프로세서 중 가장 강력한 성능을 갖춘 3세대 AI 8K 프로세서를 탑재를 했고 전년 대비 8배 많은 512개 뉴럴 네트워크와 2배 빠른 신경망 처리 장치 NPU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편 BOE가 이달 27일 진행 예정인 IT 제품용 8세대 OLED P16 생산 라인 기공식을 앞두고 있는데 캐논 터키와 선익 시스템에 기공식 초대 저장을 보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익 시스템도 오늘 크게 올랐었습니다. 국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여파가 지속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이 상승했는데요. 제주은행, KB금융, 신한지주, NH투자증권, 키움증권, 흥국화재, 현대해상, 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 등 은행, 증권, 생명보험, 그리고 손해보험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단발성으로 그칠 줄 알았던 국내외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여파가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낮은 PBR과 ROE를 제고시키는 것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증시 전반에 또 퍼져나가기 전까지 시간이 꽤 걸릴 거라면서 그런 점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은 100m 달리기보다는 마라톤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야놀자가 모두 투어 등과 해외여행 사업 강화 소식에 야놀자 관련 종목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레디언트, 아주아이비 투자, SBI 인베스트먼트 등 야놀자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는데 야놀자사가 자회사인 인터파크 트리플이 모두 투어와 손잡고 해외여행 사업 강화에 나설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급증하는 해외여행 수요를 집중 공략해서 또 미국 나스닥 시장 상장 전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동훈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5-3797입니다. 끝으로 장동훈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하고 있으니까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